살아남아서 그렇게 살갑게 오는 사람들에게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그런 곳으로 남고 싶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올해 초 한 작가가 도서정가제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냈습니다. 책방의 서사 같은 분이죠. 책방 제주 풀무질의 은종복 대표님 모시고 책값이 있으면 현금은 10%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 간접 할인을 지금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이 부분도서정가제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1000개쯤 없어질 거다. 책방이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목숨줄. 완저정가제가 없어지면 책값이 싸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더 독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책방의 입장보다는 조금 소비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자들은 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책값이 저렴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예전에는 한 10,000원 정도면 샀었는데 요즘 새 책은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책값이 싸지고 많이 볼 거라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 2003년하고 뭐 2014년까지로 봐야 되죠. 10여 년 동안. 처음에는 출판사들이 인터넷 시험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물 매장인 데서는 어음을 줬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많게는 뭐 1억 이렇게 1년에. 그런데 인터넷 서점에서는 아니야, 나는 나에게 좀 공급률을 싸게 줘. 10,000원짜리 거기 6,000원에 줘. 나한테 5,000원에 줘. 그러면 내가 첨부값을 한꺼번에 줄게. 현금으로. 출판사한테 후려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원래는 10,000원에 했던 책이 15,000원을 매기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책값을 정하는 거는 소비자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고 출판사도 살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판사는 그러면 전환날에는 동네 책방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샀는데 동네 책방 다 망했잖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안 팔리면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광고를 해야 돼요. 인터넷 신문의 그 첫 창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광고비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배너 광고 같은 거요? 한 면 여기 딱. 근데 제일 큰 광고 있죠? 그 광고를 할 때 에이드라고 꼭 써야 돼요. 애드버타이징 그 광고라고. 안 써요, 대부분. 그게 1년에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거기 쓰면 잘 팔리는데 광고라고 쓰면 사람들이 이거 광고구나. 다 광고예요. 편집자가 일부의 책만 골라놓고 대부분은 그 좋은 책이라고 돈을 주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우리는 광고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을. 그래서 전 옛날에는 책을 내게 되면 출판사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편집자가 2명, 그다음에 대표 1명, 영업자 1명, 기획자 1명 그랬어요. 지금 반대로 됐어요. 편집자 1명밖에 없어요. 광고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하고 잘 알리는 것만 하면 내용은 볼품 없어도 책이 팔리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터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돈이에요. 3일에 30만 원인가? 그리고 매대에 있는 거 다 돈, 그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책값이 광고비, 그다음에 인터넷 책방의 횡포에 의한 공급률을 높여되기 때문에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출판사는 할인된 책값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기게 되겠지요. 그런 현상이 2014년도에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에 벌써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동네의 생태계, 예를 들면 출판계, 서점계, 또 최종 소비자인 독자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할인을 염두에 두고 원가를 높게 좀 책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 왔죠. 출판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더 독이 될 것이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완저정가제가 없어지면 책값이 싸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데요. 정말 소비자들의 독서 선택권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프랑스 작가가 누구겠어요? 개미 쓰신 분?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앙드레 보통이잖아요. 알랭드 보통, 죄송합니다. 그 책이 나오면은 보통 5만 부 이렇게 막 이상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조카가 사실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이번에 졸업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팔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하나래. 프랑스에서는 여러 작가들, 여러 출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형 출판사에서 그런 거를 사재기를 해서 왕창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분수가자마자 없을 전에는 잘 팔리는 작가, 잘 팔리는 책만 그렇게 파는 거예요. 잘 팔리는 책만 이렇게 낸다 그러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예.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지 예.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오픈한 때는 이제 도서정가제, 지금 개정정가제 시행 전이어서 할인 엄청 많이 했었죠. 반값 할인, 1+1 할인도 있었어요. 하나 신간 사면 구간 껴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출판사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좀 오랜 시간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내면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되고 이제 팔려야지 또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너무 이제 과다한 할인 책들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그렇게 할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제작비를라도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값에 제 뜻대로 뭐 초판만이라도 팔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도서정가제가 생기고 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막 조금씩 이제 책방들이 약간 기지개를 켜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괴산에서 이제 시골 책방을 되게 유명한 또 책방이 있잖아요. 그 분의 책을 내면서 저희도 책방을 그 시기에 시작을 하고 전국에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켠 책방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이제 그 어떤 책방 문화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긴 했었는데 그 15%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책방들이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콘서트, 북 콘서트도 하고 무슨 뭐 클래스도 열고 그러니까 책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런 것에 되게 지불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책을 마음대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 서점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지금 업계랑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게 뭐 기한은 11월 20일까지인데 그 전까지 어쨌든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도서정가제를 이제 어차피 법을 3년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예. 지금 협의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재검토 논의 때문에 지금 좀 더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11월부터 그 지난 7월까지 16번이나 정부 기관과 네. 그다음에 출판 단체, 서점 이렇게 유관 단체들이 다 독자까지 포함해서 그 협의를 했어요. 협의해서 3가지 합의안을 지난 7월 달에 본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에 납품할 때 5% 적립하는 거를 하지 말자. 10%만 현금 할인을 하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그 18개월 이상 된 책, 구간이 되어버린 책. 그러니까 18개월 된 구간된 책은 재정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값이 안 팔리니까 10,000원짜리를 뭐 5,000원에 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버리게 되면 아깝고 그 파지 책 한 권 파주려면은 10원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개월 수를 줄이자 12개월. 1년이 지난 거는 재정가를 출판사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보는 책들 재고 많은 거는 책값을 내려서 소비자에게 팔아도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뭐 굿즈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이런 것들 굿즈. 예, 그 이제 끼어 파는 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다 했어요. 그것도 다 상품이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 담당자가 네. 좀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 더 많이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동네 책방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그건 계약인 거죠. 안 되는 거고요. 문 닫으라는 얘기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합의안이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논의했던 결과 합의에 이른 내용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민간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추가로 의견 수렴한 내용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경로로 표출되는 국민 의견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업계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책값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기왕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자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플랫폼사가 망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건데 근데 이게 종이책과 똑같이 이렇게 도정제를 적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럼 전자출판물의 특성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었었고요. 폐지는 저희가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 도서 정가제도 저희가 고려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서 정가제 유지를 전제로 일부 이제 좀 불편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20대 친구들 예. 중에서도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에는 책을 무조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대요. 예. 대형 거기서. 왜냐하면 맞아요.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서점에 가서도 많이 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서 정가제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도 그쵸.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좀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동네에 견물생심이라고 동네에 책방이 있으니까 책방에 들려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외대 학생이 민인대교 간 거예요. 6개월 공부하러 갔는데 대학 앞에 갔더니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로 쳐서 구매하려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인터넷으로. 그때 딱 뭐가 떴대요. 이 책은 동네 책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기서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동네 책방을 지키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지방에서 살 때도 택배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책방을 내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10억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10년 거치 10년 상환 무이자예요. 프랑스의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아마존에서 검색하고 동네 책방에 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 모든 책을 막 아마존에 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규제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가로 해야 되고 오히려 그 인터넷 워낙 힘이 세니까 플랫폼이 세니까 실물 매장은 5% 싸게 줘서 여기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1981년에 그 자크 랑 장관이나 문화성 장관인데 우리나라는 굳이 따지면 대통령 밑이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뭐 이러잖아요. 문화체부 장관은 저 아래쪽이에요. 프랑스는 총리 다음에 문화성 장관이 두 번째예요. 그분이 랑법을 만들었어요. Dimension internationale. Comme vous vous souvenez, vous évoquiez la fête de la musique. L'an dernier, le 21 juin, ce fut une fête européenne. Et c'es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depuis l'acropole d'Athènes, a donné le soir du 21. 동네 책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도서관까지 해야 된다.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급률도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 책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후진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 문체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도서 정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비웃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까이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도서 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책을 안 보고 책값이 오르고 출판사가 망하자 다시 또 완전 도서 정가제 하려고 지금 입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또 대학 앞에 서점을 보호하려고 군내 서점을 안 두는 곳도 있대요. 책은 지식 산업의 근간이니 또 공공문화재니라는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내는 출판사는 의무적으로 납본을 해서 후대를 위한 부분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책은. 소비자들도 같이 인지를 하면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혜택을 누리면서 더 싸게 하게 되면 사실 저자들이 그러면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안 생겨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줄 때마다 인세를 사실 줘야 되죠. 저자의 창작물.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저자들도 알아. 이게 문화적인 공공재가 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콘텐츠를 무료로 푸는 것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유럽에 갔더니 책들이 다 이런 페이퍼백, 문고판, 부드러운 종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책을 두껍게 장정으로 하고 좋은 종이로 해 도서관에 그걸 들어가요. 그러면 10,000원이라 그러면 독자들은 10,000원에 사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은 50,000원에 주는 거예요. 학생들 뭐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거 이제 빌려서 보잖아요. 와, 진짜 그게 빌릴 수 있는 수준인지 껍데기가 다 찢어져서 그런 책들은 책을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책 분실률 30% 본대요. 책도 도둑도 아니다. 그래서 10권 주문했으면 3권 잃어버린다 해서 그만큼 예비비를 줘서 책을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양장본으로 출판사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많이 보는 책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 출판사가 좀 다양하게 좀 하면 그렇죠. 좋을 것 그래서 같다. 출판사의 책을 출판사도 살고 작가도 사는 거예요. 작가 10% 맞으니까 50,000원이면 5,000원이잖아요. 10%면. 수익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정독적으로 납품을 해봤는데요. 1,000권쯤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한 7, 80권이 이런 책인 거예요. 5천만 원으로 50억 벌기. 그런 책이 왜 이렇게 많은데 물어봤어요. 이런 저번에도 들어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독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참 웃기대요. 전에는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수기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손으로 쓰게 했는데 쓰고 나서 책이 들어오면 이제 빠르면 한 3달 만에 들어오거든요. 뭐 라벨 작업해야 되니까 전화를 한대요. 책 들어왔다고 문자를 남기거나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는 책이 반이 넘는데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사재기하는 거예요. 알바 써가지고 가서 이거 입력하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사서들이 책을 제대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방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또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또 지원과 또 책방을 살리기 위한 규제도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에서 매주 주제를 다룰 때마다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요. 원래 이제 학교 앞에 서점이나 이런 책방이 있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서점들이 어떻게 거기를 실제로 바꾸고 사람을 소통하고 공동체도 만들고 막 연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건 책방 하나가 들어오면서 학교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 마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책 한 권, 생명을 가진 책 한 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스에 담아보면 참 더 따뜻하면서도 또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엔 따뜻하고 싶어요. 여름엔 시원하겠네요. 네, 그렇네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오늘 편집회의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대표님 유쾌하고 또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